안녕하십니까. 사주 잘 보고 장명 잘한다고 소문난 가람법사입니다. 오늘은 300번째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팔자, 운명은 바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은 과연 타고난 팔자대로 사는가? 운명은 바꿀 수 있는가? 이런 논쟁은 수천 년 전부터 바꿀 수 없다는 이론과 바꿀 수 있다는 이론이 팽팽히 맞서져 와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 그 순간에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믿는 이론이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원인의 결과가 내재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바꿀 수 있다는 이론으로 이미 결정된 인간의 팔자라도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람법사는 후자에 속합니다. 불교의 전생의 업보나 기독교의 주님의 섭리나 생물학적의 유전자 결정론처럼 운명이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보면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는 관점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서 운기칠삼 이론으로 운명으로 결정되는 게 7이고 의지와 노력으로 결정되는 게 3이라는 이는 이론도 있습니다. 자,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유명한 분 중에서 동양 철학자 겸 칼럼니스트인 조영은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이론을 같이 빌려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팔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간에서는 바꿀 수 없죠. 대부분 자기 팔자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10%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고금의 문헌과 주변 사례를 통하여 다음 6가지, 이분이 주장하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면서 가람법사가 30여 년 동안 임상한 경험에 의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7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적선을 많이 하라. 적선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베푸는 겁니다. 자, 이 조영은 교수가 한국에서 수백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명문가를 조사해 본 결과 가장 많이 나온 그 공통점이 바로 적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가 있죠. 자, 그 집안에서는 병자호란 때 전사한 일대 조상이 되겠죠. 최진립 장군의 공신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400년간 명문가로서 막대한 재산만큼 적선도 아주 많이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그 적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적선이라는 것은 내가 베품으로 해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마음의 적금을 들어놓으면 내가 어려울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대체로 당대에서는 그거를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 2대나 3대 후에 내가 죽어서 자손으로 환생해서 세상에 다시 왔을 때 그 은혜를 내가 받는다.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분들도 적선을 많이 하면은 후대가 은혜를 잊고 가문이 발복한다, 그렇게들 다들 말하고 있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적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눈이 밝은 스승을 만나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때는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깨우쳐주고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도량이 넓은 스승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스승하면은 학창시절에 선생님을 많이 떠올리죠. 물론 그때의 스승도 좋은 스승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이 밝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려면은 스스로 찾아 나서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옛 도인들은 스승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전국의 명산대차를 찾아다니면서 뭐 기도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가 갈구하고 노력하면은 그래도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독서를 많이 하라. 독서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내가 겪어보지 못한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위인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그래서 그분들의 명성은 어떻게 쌓았는지를, 또 난세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독서를 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면은 스스로가 성숙되고 자신의 그릇이 커진다. 그렇게들 말하는 겁니다. 이거 기본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하기 어렵죠. 자, 네 번째, 브레이크를 밟고 명상을 하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나 명상 또는 참선, 운동 같은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브레이크 없이 가속만 하게 되면은 그 커브 등에서 반드시 사고를 당하기 쉽죠.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나 명상은 잠시 인생의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 간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해 본다. 만약에 나는 명상이나 기도가 답답하고 깝깝하고 나한테는 안 맞다 하는 분들은 운동을 하라고 권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키우면은 또 정신통일도 되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명당을 선택해라. 중요한 얘기죠. 옛날부터 많이 들었죠. 명당 선택 역시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명당에는 음택과 양택이 있는데 음택은 인간이 죽으면 묘자리를 말하고, 양택은 살아있는 동안에 활동하는 주거 공간을 말하죠. 그런데 요즘은 음택은 지금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다 화장해 가지고 하는 시대니까. 그 중요한 것은 양택이죠. 내가 사는 집터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 이사 가가지고 잠이 잘 안 온다든지 꿈을 많이 꾼다든지 하면은 10중 8구는 수맥이 흐르기가 쉽습니다. 자, 좋은 명당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생각이 건전해지고 잠을 푹 잘 잡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결과가 좋아지고 또 직장에서 승진도 빠르고 자손들도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 그분이 조영원 교수가 말하는 마지막 여섯 번째, 자신의 사주팔자를 알아라. 과연 자신이 어떤 사주팔자를
태어났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나는 재물 복이 없이 태어난 사람인데 당연히 평생 월급쟁이 해서 안정적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돈 욕심 내가지고 사업하면은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탕, 투자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또 여러분 자식이나 손자, 손녀 중에서 사업에 재성이 잘 발달된 사주를 가지고 있어서 사업하면은 성공할 사주팔자를 아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교육자가 되게 키우고 싶다. 그 길로 부모가 이끌게 되면은 인생을 실패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조영원 교수의 6가지 방법에 가람법사가 말하는 7번째로는 좋은 이름으로 살아라. 이는 가람법사가 오랜 세월 동안 임상해 본 결과에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다. 자, 이름은 자신을 나타내는 상표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팔자를 알고 사주에서 부족한 운기를 이름으로 채워서 살아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주에 많은 것은 늑제하고 부족한 것은 이름에서 한글과 한자로 채워야 됩니다. 공부운이 없으면 인성운을 채우고 재물운과 배우자 운이 없으면 이름에다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부르기 좋고 남이 들었을 때 기억하기 좋고 또 불용문자 같은 나쁜 한자가 없어야 이름 공덕을 보고 팔자를 운명을 바꾸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은 자신의 사주팔자를 제대로 알고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를 실천한다면 분명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적어도 10% 이상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무료 사주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